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 영탁. 우리는 그럴지니아 신드롬의 주인공, 폼 미친 퍼포머, 그리고 믿고 듣는 히트곡 제조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손에 마이크 대신 날카로운 제도용 샤프가 그의 발밑에 화려한 무대 대신 흙먼지 날리는 건축 현장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늘 금악 탐사 노트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영탁이 아닌 한때 견고한 빌딩을 꿈꿨던 청년 박영탁의 이야기,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 사이에서 펼쳐졌던 그의 놀라운 진로, 변경 여정을 심도 있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안정된 미래의 청사진, 건축학도 박영탁.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0살을 갓 넘긴 청년 박영탁은 가수 영탁과는 180도 다른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축학도로서의 삶이었죠. 건축학은 단순히 건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을 창조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합예술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도면 작업, 복잡한 수식이 난무하는 구조역학, 철학적 사고까지 요구하는 건축사 등 그가 마주한 학문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그가 건축학을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사회에 남아있던 시절, 딴따라로 불리던 가수의 길은 불확실성을 넘어 무모함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반면 건축사, 설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안정적인 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밤샘 과제와 씨름하고 두꺼운 전공 서적을 파고들며 동기들과 함께 유능한 건축가라는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이성으로 겹겹이 봉인해 둔 구석에서는 제도판의 직선과 곡선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온몸의 세포를 전율케 하는 음악이라는 그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가슴 속의 음표, 운명을 바꾼 용기 있는 결단. 강의실에서 건축물의 하중과 구조에 대해 배우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화음과 리듬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분출하기 위해 대학 시절 해피블루스라는 셔틀랜드 쉽독 밴드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축제 기간의 작은 무대, 동아리방의 낡은 앰플은 팍팍한 전공 공부에 지친 그에게 유일한 오아시스이자 해방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부를 때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 그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은 그 어떤 정교한 건축 모형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설계도 위의 가수라는 모든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점점 더 큰 비중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쪽에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과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안정된 미래라는 기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유 없이 심장을 터질 듯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노래하게 만드는 금악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년간 그려온 수십 장의 건축 설계도를 과감히 서랍 속에 넣고 오직 타고난 목소리 하나만을 잡은 사마귀약 없는 서울행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학업의 시간을 모두 매몰 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는 주변 모두가 말리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꿈을 안고 상경한 서울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2007년, 그는 R&B 발라드곡 사랑한다로 야심차게 데뷔했지만 당시 김종국,
지원업이 등 쟁쟁한 가수들이 포진한 가요계에서 신인 박영탁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데뷔 앨범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혔고 그는 시작과 동시에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후 엘클라시스, 나는 2인조 남성 듀오를 결성해 활동하고 생계를 위해 지방 행사, 결혼식 축가는 물론 다른 가수를 위한 가이드 보컬, 코러스 세션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특히 가이드 보컬은 자신의 목소리로 완벽한 노래를 녹음해 넘겨주면 정작 대중은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듣게 되는 이름 없는 그림자로 존재해야 하는 서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과연 내 길이 맞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과 싸워야 하는 고독하고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정교한 설계로 수십 층의 빌딩을 세우는 꿈을 꿨던 청년은 이제 자신의 음악적 커리어라는 보이지 않는 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보컬 트레이너로 다른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발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작곡을 배우며 음악의 구조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등 훗날을 위한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인 트로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2016년 누나가 따기야를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는 인생의 두 번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무명의 터널 속에서 단련된 그의 실력과 끈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은 훗날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화줄이자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경연 무대에서 지난 13년간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폭발시켰습니다. 대중과 전문가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끼가 넘친다고만 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 방식 뒤에는 건축학도 출신다운 치밀함과 지적인 면모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감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완벽한 건축물을 설계하듯 자신의 무대를 철저히 계산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완벽한 금악적 건축물이었습니다. 13년의 무명 시절은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은 기초 공사였고 그의 탄탄한 발성과 가창력은 건물의 뼈대,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막걸리 한 잔의 구수한 감성, 추억으로 가는 당신의 애절함 등은 공간을 채우는 인테리어였고 지니아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의 파사드, 외관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 A씨는 경탁의 무대는 청중의 심리를 완벽히 계산하여 감동의 동선을 설계하고 클라이맥스에서 정확히 감정을 폭발시키는 지적인 퍼포먼스라고 극찬했습니다. 건축학에서 배운 구조에 대한 이해와 디테일에 대한 집념이 음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만개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꿈을 향한 그의 진정성 있는 서사와 뇌생남의 매력에 열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스터트롯 최종 2위 선을 차지하며 13년 무명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 정상급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꿈을 좇는 삶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 드라마입니다. 그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인생에서 그 어떤 경험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건축학도 박영탁의 냉철한 이성과 가수 영탁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 비로소 지금의 아티스트 영탁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팝, 록, 댄스 등 다양한 자재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혁신적인 설계와 공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의 음악적 건축물이 어디까지 웅장하게 뻗어나갈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금악 탐사 노트가 들려드린 영탁의 놀라운 인생 설계 이야기에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진로 변경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탐사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